안녕하세요. 저는 57회 한능검 데뷔 공부방의 부방장 지청천 마스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까지 했죠. 조선 후기까지 했는데 이번 시간은 흥선대원군의 안팎 정치와 국내외 정치를 알아볼 겁니다. 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니까 얘를 지워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 외부는 청나라와 서양과의 관계, 그리고 일본과 서양과의 관계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아시면 되고, 양무운동, 서양의 무기를 받아들이자라는 운동이었고요. 동도서기는, 죄송합니다. 동도서기는 이게 동의, 도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오자. 그러니까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오자. 그리고 구본신참은 옛것을 본보기로 새로운 것을 참고하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뀌어도 틀은 옛것이겠죠. 그러면서 온건계합파, 고종과 명성황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광무개혁을 주도한 주체였기도 하죠. 일본은요, 서양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는 메이지 유신. 이때부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게 돼요. 원래 우리나라가 앞섰는데 이때부터 일본은 우리나라를 훨씬 앞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급진계파라는 주도 세력이 일본을 배우자라고 했던 거고, 일본으로부터 배우자. 그래서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 김옥균, 박영유, 서재필. 그러니까 김옥균, 박영유, 서재필. 여기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이 좋은 점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역사적인 사건들은 이렇게 설명이 뜹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면 얘는 안 뜨네요. 그러면서 미국과 독일 이런 여러 나라가 교역하자고 했는데 흥선대원군은 여기 내부에 세도 정치를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도 정치부터 해결하고자 나라를 가두는 쇄국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열세 나라들과 이제 교역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조선은 이런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늦어지게 됩니다. 이게 빨랐으면 일본보다 더 앞서서 이제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지배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은 왕권 강화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고종은 이때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린 아이니까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왕이나 다름이 없어서 왕권 강화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흥선대원군 이렇게 해서 여기 관리들 세도정치 쪽에는 세도정치가의 권력을 유지하게 했던 비변사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도정치 애들은 조금 힘이 많이 떨어지겠죠? 비변사가 제가 이랬었잖아요. 비변사는 순헌철 시기 때 세도정치 애들이 이걸 가지면 조선을 가질 수 있는 비변사를 장악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힘이 엄청 세지게 되는데 이 비변사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대전회통은 제가 조선 쪽에 정리해드렸죠. 그리고 경복궁 중건, 이거는 당백전, 일반 화폐에 100배의 가치가 있는 당백전을 이제 주조해서 유통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찍어서 물가가 엄청 오르게 돼요. 여기 써있죠. 한 푼이 염전 100푼과 맞먹었던 돈. 근데 너무 많이 발행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게 됩니다. 원납전입니다. 원납전도 여기 써있어요. 스스로 원해서 바치는 돈이잖아요. 근데 아래 보시면 경백궁을 중수하려고 백성들로부터 강제로 거두어 들였던 기부금입니다. 이게
원해서 납부하라고 이제 기부금을 놔뒀는데, 모금함을 놔뒀는데, 이제 딱 보면 돈이 얼마 없는 게 보이면 이제 눈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나 관리들이 돈을 낼 수밖에 없죠. 강제로. 그게 원납전입니다. 그리고 명예만역죄, 그리고 민생안정 이렇게 되는데, 명예만역죄는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냥 넣었어요. 만역죄는 명나라입니다 라고.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만역죄 그냥 익혀두시다가 나중에 뭐 문제나 보기로 나오면 명나라라고만 아시면 돼요. 민생안정 사창제입니다. 사창제는 진대법이 진화해서 생긴 게 사창제잖아요. 그 고려 성종 다음에 사창제죠.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원철폐입니다. 47곳을 빼고 서원을 철폐해버려요. 근데 이전에 영조 때 서원철폐를 했었어요. 서원철폐를 했었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은 본격적으로 47곳만 남기고 다 없애게 됩니다. 호포제는 이 사료에 이렇게 나와요. 호랑포를 이제 양반도 걷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랑포가 사료에 꼭 나와요. 그러면 이제 흥선대원군이구나, 흥선대원군의 나머지 업적을 고르면 되겠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전사업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히 측정하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흥선대원군과 양난이에요. 여기는 조금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이 흥선대원군 쪽에서 제일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중요한데요. 여기 왕권 강화 이 방법도 중요한데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수험자분들은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가운데 언어 순화용 5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기도 하던데, 이제 병인박해, 그리고 제너럴 셔머너의 병제 하고, 병인박해의 또 병, 그 다음에 여기 오페르트의 오, 그 다음에 신미양요의 신, 이렇게 해서 저렇게 아까 외우시더라고요. 병제 병오신 하면서.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세로로 다 같은 연도입니다. 여기 세로에 이게 다 같은 연도예요. 그래서 연도는 정확히 아실 필요는 없고, 병인박해가 먼저 일어납니다. 이게 프랑스 천주교 사람들한테 뭐 프랑스 정치 쪽으로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이게 정치 쪽으로는 안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안 들어줬다고 박해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아니라 제너럴 셔머너가 먼저 나오네요. 미국 제너럴 셔머너가 이제 미국 애들이 수교를 하러 왔다가 짜작거자 하니까 이제 평양 물러나려고 했는데 평양으로 잘못 물줄기를 타버려서 평양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다 시들시들 하면서 내려가지고 물 좀 주세요, 뭐 먹을 거 주세요 하는데, 평양 주민들이 먹을 거를 줍니다. 착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이 약간 착한 그런 게 있었으니까 뭐 민심도 있고, 평양에 이제 먹을 걸 줘버립니다. 근데 먹을 거를 받아 먹고 정신을 차려서 미국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정신을 차려서 평양 주민들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박규수를 중심으로 평양에 있던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워버리고 선장을 전부 몰살시킵니다. 그랬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병인양류,
병인양요는요, 이제 프랑스 선교사가 전부 박해를 받았잖아요. 프랑스 선교사가.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랬는데 무조건 뭐 하면 강화도를 했잖아요. 강화도로 피신 가는 거. 그래서 또 강화도로 피신을 가게 되고 강화도에서 병인양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화도에서 병인양요가 일어나고 한성근의 문수산성, 양현수의 정족상성 이렇게 막았지만 결국에 프랑스는 어쨌든 물러나게 돼요. 계속 막아가지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화도 외교장각에서 의궤를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남현군의 묘를 보시면 얘는 독일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또 수교를 하러 와요. 수교를 하러 왔는데 이제 또 거절당하니까 이제 독일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현군의 묘를 도굴해 버립니다.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왜? 이거 조선은 충의 나라, 효의 나라니까 이거 건들면 협박인 줄 알고 이제 꼬리 내리고 우리랑 교역하겠지? 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오히려 더 반감을 사서 사과를 했는데도 내쫓겨집니다. 뭐 사과하다고 될 일이 아니죠. 뭐 조선시대 때는. 지금도 안 되는데 뭐 그쵸. 그 다음에 이 제너럴 셔모노 때문에 신미양요가 일어났어요. 근데 제너럴 셔모노 사건하고 신미양요 사건하고 4년이나 갭이 있습니다. 왜 4년이나 갭이 있었냐면 제너럴 셔모노 사건 때 선원이랑 선장이 모두 죽어서 알릴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LA나 뭐 그런 데서 내가 딱 왔어. 내가 앨리스면 앨리스가 딱 왔는데 내 친구 브라이언이 없다. 내 친구 브라이언이 없다. 막 이러고 이제 막 아버지나 뭐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내 친구 줄리에 어디 갔지?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 사건을 알아버립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그래서 강화도 신미양요 미국이 쳐들어오게 되고 강화도로 피신을 가서 강화도에서 신미양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둘 다 강화도예요. 그러면서 어제현 장군이 광성보에서 맞게 되지만 결국에 어제현 장군이 죽으면서 신미양요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렇지만 또 끈질기게 막은 덕분에 미국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현의 수자기를 들고 가요. 그냥 가면 되죠. 어제현의 수자기를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척하비를 건립하게 돼요. 그 흥선대원군은 대인 게 많아가지고 각지에다가 전국 각지에 척하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거를 순서로 많이 나와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흐름은 대충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프랑스 선교사가 뭐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프랑스의 천주교 선교사가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병인 박해를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제너럴 셔머노 그냥 가면 되는데 평양으로 와가지고 이게 뭐 주민들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도움을 받으니까 역으로 약탈을 해서 이제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 미국 선원들이 전부 다 죽게 되는 사건. 그 다음에 병인양요. 강화도를 피신해서 뭐만 하면 강화도로 갔잖아요. 강화도로 피신해서 이 두 명이 막았지만 결국에 의궤를 약탈당하면서 프랑스는 후퇴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전부 끈질기가 막았기 때문에 얘네는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그 수교가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도 수교를 못할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둘 다. 여기 미국이랑 프랑스 둘 다. 남현군의 묘입니다. 독일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었죠.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명류 제너럴 셔먼우가 다 죽은 걸 알았다. 뭐 내 친구도 없고 내 아빠도 없고 뭐 다른 사람도 친구가 없어졌대요. 다른 사람도 아내가 없어졌대.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제너럴 셔먼우 사건을 알아버리자 신명류 사건을 일으키러 침략을 하게 되고 어재현 장군이 강화도로 피신을 갑니다. 아니 그 강화도로 피신을 가서 어재현 장군이 강성보 전투에서 싸웠지만 결국에 장군이 죽고 어재현 장군의 수자기를 야탈당하고 미국은 도망가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순서를 전부 흐름을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척하비를 건립하면서 이제 양놈들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뭐 반역으로 간주하겠다 뭐 이런 센 글을 세웁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역사에 3번 등장해요. 흥선대원군의 집권기, 그리고 이모군란, 그 다음에 1차 갑오개혁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흥선대원군을 잡아드렸고요. 흥선대원군은 여기 2페이지랑 여기에 민생안정 이거를 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도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뭐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게 이 빨간 글씨들이에요. 빨간 글씨들. 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종 친정 상편의 흐름을 조금 잡아드릴게요. 그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흥선대원군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왕이 말하기를 요즘 어쩌고 저쩌고 호는 노비 이름으로 포를 내게 하였고 양반 호는 노비의 이름으로 포를 내게 하였고 호포제네요. 호포제. 어쩌고 저쩌고 서원을 회철. 회철이 뭐 철폐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네요. 회철. 헐어서 치워버림. 철폐. 뭐 그래서 누구의 분부대로 누구죠? 흥선대원군이네요. 여기 보시면 이 문제도 있습니다. 왕이 창덕궁 인정전에서 즉위하였다. 친아버지인 흥선군을 높이 대원군으로 삼아. 흥선대원군 얘기죠. 흥선대원군 이제 고종이 어리니까 흥선대원군이 왕의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최익현 상소를 올려 대원군의 잘못을 탄핵하기를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는 고종 친정 상편의 내용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뭐 넘어가면 되겠네요. 고종 친정 상편의 얘기입니다. 상편을 보시면요. 최익현 상소 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고요. 고종이 친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했는데 뭐 윤요호 사건, 운요호 사건 그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 결국에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최초의 근대 조약이고 불평등 조약이고 뭐 이런 게 등장하게 되고 조약을 맺으면 국제법상 조약을 맺으면 에티켓으로 파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신단을 파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수신사입니다. 수신사에서 1차, 2차를 파견하는데 2차가 중요해요. 김호은집에 황준원 조선책략.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2차 조선책략을 얻어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아까 문제 볼게요. 가는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뭐 대리청정, 뭐 수렴청정 이런 거고 나는 이제 고종 친정 해서 그 사이의 사건을 고를 수 있어야 되죠.
신미양유, 뭐 이런 사건들이 전부 이제 여기 사이에 전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페레트 뭐 남영군묘 도굴 사건, 아니면 여기 뭐 호프제랑 사창제를 실시하였고 뭐 서원을 철폐하였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쵸? 흥선대원군 아까 배웠던 거 싹 다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 내용이에요. 이제 고종 친정은 조금 이제 잡아만 드릴게요. 흐름을 보기만 하세요. 보시면 고종 친정이 있죠? 일단은 흐름을 잡아 드릴게요. 최익현의 상소로 인해서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면서 고종이 친정을 하고, 최익현 상소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이 물러가서 고종이 친정을 하고, 운요 사건이 일어나고, 광화도 조약으로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서 조약을 맺으면 국제법상 사신단을 파견해야 돼서 사신단을 파견해서 2차 김홍집 황준원 조선책략을 기억하시고, 이 조선책략을 얻어오면서 미국이랑 이제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조약을 하게 되니까 그 유생들이 10,000명이 일어나서 반대를 하게 돼요. 영란만인소입니다. 미국을 또 왜 끌어들이냐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에 개혁이 실행되게 됩니다. 통리기무아문이 만들어지고, 이 통리기무아문에서 별기군이 통리기무아문에서 별기군이 창설되게 되고 창군 되게 되고 직업군인 이어서 월급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90군데 그 오군형 있죠? 훈련도구함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갔던, 뭐 어영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쭉 갔던 90군데들이 차별을 받아서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이거 순서를 바꿀게요. 그래서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진압을 해주고,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강하게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납치가 되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족청상민 수령무형 장정이 체결이 되고, 뭐 고문, 멜렌드로프 고문이 파견되게 되고, 조일 통상장정, 수호 조교 속약 이런 게 되네요. 그러면서 뭐 메이지 유신 해서 갑신정배연 사건이 일어나고, 위성척사파는 개화반대, 개항반대, 그리고 통상반대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과 여기 이 임모군란, 이 큰 칸 있죠. 지금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이 큰 칸이 아래 보시면 이 차이점이에요.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 조약이었지만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사료 보시면 무슨 어느 해역으로 이제 배를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런 이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척의 배가 가까이 오면 조심하도록 하여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근대 뭐 이런 거 얘기해 드렸고, 관세가 없었어요. 관세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저희 나라에 이제 이거 똑같은 칸이에요. 저희 나라에 뭐 관세를 안 주면 저희는 뭐 정치를 무역으로 얻을 수 없어요. 이득을 얻을 수 없어요. 무역으로. 최애국 대우는 일본에게 안 좋은 거예요. 너희 나라랑 맞게 계약을 안 할 건데, 조약을 너희 나라 맞게 체결을 안 할 건데 최애국 대우가 왜 필요하냐요. 최애국 대우는 이제 다른 나라랑 여러 나라랑 이제 조약을 체결했을 때 다른 나라가 그 혜택을 받으면 우리도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조약을 체결했다면 이제 미국에 주는 혜택을
중국에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최애국 대우예요. 그리고 개항장 무역이라 해서 심리면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심리밖에 못 들어와요. 일본 상인이. 그래서 그 심리에서 개항장에서밖에 무역을 못 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어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활동하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즉 내지 무역이 안 됐단 소리예요. 땅에 들어와서 팔 수는 없어요. 뭐 개항장에서만 무역을 했단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타격이 큰데 무제한 곡식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뭐 쓰레기 주고 무제한으로 우리나라의 쌀을 그냥 가져간 거예요. 수출인데 그냥 저희가 원해서 수출한 건 아니에요. 진짜 강제로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체결이 되었던 조미수요 통상 조약인데요. 관세랑 최애국 대우가 들어가게 돼요. 관세는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한테 좋은 거예요. 관세를 주니까. 돈 벌 수 있네. 이제 교육으로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최애국 대우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거는 미국한테 좋은 거예요. 이제 일본에게 뭐 주면은 미국한테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무군란으로 인해 체결되었던 조청상민수료 무역 장정. 이거는 내지무역이랑 최애국 대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청나라 내정 간섭이 심화된 거예요. 내지무역이니까요. 그 다음에 최애국 대우니까요. 그럼 이제 일본에게도 주면 미국에게도 줘야 되고 청나라에게도 줘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내지무역이니까 이제 일본만 똥줄이 타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은 이제 개항장 무역밖에 할 수 없는데 조미수역 통상조약 미국이랑 청나라랑은 내지무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청나라에 내지무역을 줬으니까 미국도 최애국이었으니 미국도 내지무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청나라에게 내지무역을 줬으니까 미국에게도 내지무역을 줘야죠. 근데 일본은 최애국이 없으니까 내지무역을 못 받아요. 그래서 청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자기네 빼고 다 있네. 일본 빼고 미국이랑 청나라는 내지무역을 할 수 있고 최애국까지 있으니까 일본은 다시 속약을 맺게 돼서 내지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를 점점 늘려가요. 뭐 50리, 100리, 200리 이러면서. 조일 통상장정인데요. 그러면서 일본은 결국에 관세란 방공령을 주고 최애국 대우를 얻어가게 돼요. 관세를 주고 방공령을 주고 방공령은요. 이제 아까 무제한 곡식 수출이 있었잖아요. 근데 무제한 곡식 수출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막는 대신에 한 달 전에 이 천재지변을 먼저 말해줘야 돼요. 뭐 오늘은 이제 한 달 뒤에 태풍이 불어서 흉년이어서 못한다. 이런 거를 미리 말해야 돼요. 한 달 전에 어떻게 기상 얘기를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거 제대로 실행 못하는 거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연표 84년과 94년은 뭐냐? 84년은 이제 갑신정변이고요. 94년은 동학농민운동. 이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번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방공령 발동도 있고 이러네요. 철씨는 시장을 철폐했단 소리예요. 뭐 다음 시간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뭐 청나라, 텐진조약 뭐 이런 거 무슨 조약이 엄청 많아서 많이 어려워하시어요. 뭐 개혁 내용 이런 것도 개혁 내용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뭐 신분제 폐지, 지족법, 뭐 재정 일어나 뭐 이런 건데
얘네도 신분제 폐지 뭐 제정 일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개혁 내용이 뭐 신분제 폐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청나라 뭐 청일전쟁 뭐 이런 순서를 다 잡으셔야 돼요. 순서를 보시는 방법이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예요. 그래서 보시면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순서로 가셔야 돼요. 모든 게 그래요. 얘도 이렇게 할 거고, 뭐 얘도 이렇게 쭉, 얘도 뭐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이 흥선대원군 강의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뭐 고정 친정을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조금 잡아드렸는데, 뭐 다음 강의 때 더 상세하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